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PC 디자인을 좀 해볼 건데요. PC 여행지 디자인을 좀 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행 사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어도비 XD로 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디자인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영상은 현재 배속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대지 사이즈는 1920 해상도로 진행이 되고요. 1321 12컬럼 그리드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이너마다 작업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디테일하게 작업하기 전에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입히는 방법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디자이너 개인 성향에 따라서 작업 스타일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우선 레이아웃 같은 큰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작업자분들을 보면은 큰 뼈대를 만들기 전에 위에서부터 이미 디테일하게 하나씩 만들어 오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단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디자인을 처음 해보시거나 초급자분들은 우선 큰 틀, 레이아웃, 뼈대를 먼저 작업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사실 위에서부터 디테일하게 작업하면서 내려오는 방법은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상 소화하기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다 보면 최상단과 최하단의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초급자가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겠죠. 우선 오늘 디자인 스타일 같은 경우는 넓은 여백과 상단 디자인과 하단 쪽 디자인을 보시면 레이아웃의 구도가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완성본을 보셨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상단 쪽은 그리드를 잘 지킨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레이아웃이라면, 하단 쪽은 약간의 편집 요소, 어떻게 보면 그리드를 좀 탈피하는 듯한 그런 코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드를 지키면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리드를 탈피하는 디자인, 코너들을 넣어도 되나? 저는 사실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운율감이라는 게 존재해요. 웹사이트에는, 특히 메인 페이지에는요. 강하고 약하고 중간, 강하고 약하고, 이런 강중약, 약중약, 뭔가 이런 운율감들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너무 그리드에만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디자인들이 약간 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드를 맞추면서 작업은 하지만, 너무 심심하다, 운율감이 잘 안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특성화된 코너에서는 그리드를 좀 탈피하는 레이아웃을 자주 가져가는 편입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디자인되고 있는 곳을 보면은 결국 상품 리뷰 같은 개념이겠죠. 뭔가 맛집이나 혹은 여행지에 관련된 사용자들에 대한 리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좌측에는 직사각형 세로형 썸네일이 존재하고, 거기에 타이틀과 그리고 커뮤니티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큰 뼈대는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텍스트를 입력하면서 두 번째 단계인 약간의 디테일을 추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레이아웃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작업하면서 조정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반드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초심자분들에겐 좋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초보자분들이 작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초심자분들이니까요. 그럼 디테일하게 내가 힘들어서 작업했던 걸 다시 다 뒤엎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단은 컨펌을 받기 전에 너무 디테일하게는 작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력자 디자이너들, 즉 사수분들은 대충 느낌만 봐도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나오겠구나 라고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디테일하게 완성하시기 전에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후에 두 번째 단계로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항공편 예약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지 선택, 그리고 출발지, 도착지, 편도인지 왕복인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제가 타이틀을 좀 잘못 썼네요. 여행지 선택이 아닌데 제가 여행지 선택이라고 써놨네요. 지금 봤어요. 디자인할 땐 안 보였던 것들이 편집하면서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출발지에 대한 셀렉트 박스가 되겠죠. 어디서 출발할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도착할 거냐,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예약 시스템들이 제가 여행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다 메인 상단에서 노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예약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항공권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메인 상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코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성인, 어린이, 요즘에는 또 반려동물도 있죠.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체크, 선택사항, 그리고 화물 종류. 저는 화물 메시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손 위험 주의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항공편을 이용했을 때 물건이 파손됐던 적이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구 정도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넣은 겁니다. 뭐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일단 거의 이제 상단 디자인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텍스트나 셀렉트 박스, 뭔가 디자인 요소가 많이 없는 거에서 정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폰트의 강약이나 간격이나 자간이나 행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알맞게 정보 그룹핑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 기본기가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꾸밀 요소가 없는데 여기서 폰트와 간격만 가지고 우리가 그룹핑을 한다는 건 정말로 디자인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주얼이 많으면 그나마 이것저것 넣고 색깔도 넣고 오브젝트도 넣으면서 디자인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들을 잘 조합하고 강약을 주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기만 놓고 보면 저 폰트를 정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선 지금은 이제 브랜드 컬러를 좀 활용하면서 레이아웃의 전반적인 디테일을 좀 잡아주고 있죠. 그림자도 넣고 라운드도 다 통일되게 넣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별점도 약간의 디테일한 컬러 요소들도 조금씩 만져보고 있는 과정이죠. 레이아웃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제 레이아웃은 거의 다 나왔고 폰트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레이아웃을 한번 먼저 쭉 다 잡아봤습니다. 아직 이미지가 들어가면 조금 더 조정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미지 넣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하도록 하고요. 이 레이아웃 잡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상단 GMB, 여기는 배너 영역, 여기는 뭐 내가 항공권이나 뭐 그런 것들, 편도나 왕복, 출발지, 도착지. 도착지도 대한민국을 했네요. 요건 잘못했네요. 그죠? 이런 이제 오게티들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씩.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기획전이나 뭐 그런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베스트 여행지, 뭐 숙박업소들, 이런 텍스트는 제가 뭐 쓸 말이 없어서 대충 아무거나 그냥 긁어다 넣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후기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좋아요. 이제 저는 이미지를 좀 넣으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를 좀 넣으면서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는 단계예요. 3단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1단계에서는 큰 틀만 잡았고 2단계에서는 폰트를 쓰면서 라운드나 그림자 혹은 간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미지를 넣으면서 아직 디테일하게 조정하지 않았던 것들 혹은 내가 빼먹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조정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넣을 때 저는 항상 너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미지 하나하나를 볼 때면 정말 이쁘고 엄청 고퀄리티고 고해상도예요. 근데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다 깔았을 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약간 심플하면서도 어느 정도 밸런스, 균형이 맞춰진 이미지 삽입을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미지 하나하나가 다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절하게 화려한 거와 심플한 거를 잘 배합해서 이미지를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모든 디자인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웹 디자인이나 UX UI 디자인 초급자 분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자신만의 단계를 나눠서 디자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